네, 이번에는 그 다이아몬드 포인트와 카바이드 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게 임상적으로 꽤 의미 있는 부분이라서 그 뭐 좀 약간 틀린 말이더라도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그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어, 며칠 전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이아몬드 포인트는 그 그라인딩이에요. 그리고 카바이드 버는 커팅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연삭과 절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연이라는 거는 갈연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갈연, 간다, 갈고 닦는다. 그래서 연구소 할 때 연이 이 연이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아몬드 포인트는 딱딱한 놈을 서로 갈아내서 깎는 거예요. 갈아내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소모시켜서 가는 거를 그라인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기공용 스톤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크라운 프렘용 다이아몬드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커팅은 뭐냐? 카바이드 버의 커팅은 뭐냐? 카바이드 버 커팅이라는 건 날카로운 날로다가 뭐 다소 상대적으로 무른 재료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타칼로다가 연필을 깎는 거를 커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르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그 덴틴을 이 카바이드 버의 그 날로 덴틴을 깎아내는 거를 우리가 그 커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치과 분야에서는. 근데 이게 그 교과서에 아트 앤 사이언스 뭐 이런 데 보면은 다이아몬드 포인트는 그라인딩이고 카바이드 버는 커팅이다. 근데 이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 예를 들어 인레이 프랩 강의를 봐도 그 테이퍼드 피셔버 카바이드 테이퍼드 피셔버로 프랩을 하는 내용이 별로 없죠.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프랩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그라인딩과 커팅이 그렇게까지 그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라인딩이잖아요. 그라인딩은 시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기공용 스톤을 가지고 크라운을 오래 갖다 대고 있으면 구멍이 나겠죠. 이 그라인딩은 타임 디펜던트합니다. 근데 커팅은 그 무른 부분을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 330 버로다가 교환면에 그 피덴피셔의 우식을 제거하다 보면 그, 그 우식 그러니까 그 무른 부분 연화 상하지를 제거할 때는 휙휙 나가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전한 그 액시얼 월에 도달하면 그 저항을 느끼죠. 그래서 이 그 330버를 웬만해서는 이게 교환면까지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이 약간 이거 뭐라 그러나 셀프 컴파인 뭐 하여튼 이게 알아서 삭제 과정이 알아서 제한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포인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330버처럼 생긴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아무 생각 없이 프랩하다 보면 핏앤피셔에서 한참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에나멜 같이 딱딱한 거는 한마디로 다이아몬드 포인트의 딱딱한 부분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마모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카바이드 버는 토크 디펜던트로 덴틴 중에서 연화 상아질을 비교적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프랩을 할 때는 치아의 엑시얼을 따라서 버가 움직일 때 이게 비교적 균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균일한 속도로 우직하게 움직이면 보통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근데 카바이드 버로 예를 들어 우식을 제거하거나 근관 와동을 형성할 때는 저항감, 그러니까 치아 내부의 저항감을 느껴가면서 캐버티 프리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저항감이 잘 느껴지는 게 카바이드 버예요. 이 토크 디펜던트라는 게 카바이드 버를 쓰면 아주 무른 치질은 쉽게 제거가 되고 단단한 치질은 커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익스트라 코로널 레스토레이션에는 주로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쓰고 인트라 코로널 레스토레이션에는 카바이드 버를 쓰는 거예요. 단단한 에나멜에는 주로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쓰고 무른 상아질에는 카바이드 버를 쓰는 거죠.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굉장히 러프한 실제 임상은 뭐 그냥 사실 강의에 가봐도 연자 선생님들도 이렇게까지 구분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술식 자체가 되게 러프한 거예요. 우리가 뭐 카바이드 버를 쓰든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쓰든 실제로 술식은 결과만 좋으면 되죠. 근데 그리고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가지고도 인레이 프랩을 아주 훌륭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예를 들어 크라운 프랩을 할 때는 이렇게 한 번의 스트로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 면과 면이 이렇게 갖다 대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등속도 운동에 가깝게 최소한의 횟수로, 그러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프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휘두름으로 한두 번에 묵직하게 프랩을 하는 게, 그게 그 크라운 프랩,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사용한 크라운 프랩의 그 요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꾸 이렇게 그 이리저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의 스트로크로 프랩을 끝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미끄럼틀을 만든다 생각하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든 미끄럼틀을 따라서 그 피니시 라인을 그 완성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 두 번 정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도 할 때 글라이드 패스를 만든 다음에 나이타이 쉐이핑으로 그 어, 그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죠? 무슨 그 뭐 세이 굿바이 뭐 이런 거 있잖아. 한번 딱 찍고 세이 굿바이 하는 거. 그런, 근데 그 우식을 제거하는, 치아 내부에 우식을 제거하거나 근관 아동을 형성할 때는 가볍게 이렇게 천변 만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한 번 할 때마다 층층이 그 맵이 변하죠. 맵이 변하고 텍타일도 변해요. 이게 버에 대한 저항도 바뀐다는 얘기죠. 이런 저항을 느껴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터셔리 덴틴이 프라이머리 덴틴, 딱딱한 프라이머리 덴틴에 비해서 터셔리 덴틴이 훨씬 푸석푸석하죠. 그 텍타일, 그 버에 대해 버티는 그 저항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가볍게 층층이 내려가면서 변화하는 맵과 텍타일에 대응을 하려면 카바이드 벌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카바이드 벌을 쓰게 되면 우리가 나무가 그 대패로 나무 나이테 부분을 쫙 한번 깎으면 그 굉장히 매끄럽고 그 나무 결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펄펄 플로어의 맵도 카바이드 버로, 특히 라운드 버로 그 깎아야 그 맵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북교본과 남모용은 뭐냐면, 천룡팔부라는 김용의 소설에 보면 두 명의 고수가 나오는데, 북쪽에는 교봉이라는 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묵직한 그 무공을 쓰죠. 그리고 남쪽에는 모용복인가? 모용복이라는 그 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굉장히 화려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그 초식이 변하는 그런 무술을 쓰죠. 그래서 이런 갑자기 이 북교본과 남모용이 생각이 나서 이 크라운 프랩과 그 우식 제거나 엑세스 캐버티 프리퍼레이션이 이런 비유에 가깝지 않을까. 물론 무협 소설을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와닿지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바이탈 펄프 서라피 있죠. 바이탈 펄프 서라피에서 펄프를 클린 컷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클린 컷. 우리가 뭐 이건 치과뿐만 아니라 메디컬에서도 잘 쓰는 단어죠. 절개를 할 때 깔끔하게 클린 컷을 해내야 그 치유가 잘 되는, 뭐 기본이겠죠. 그
절개를 하는데 막 2중, 3중으로 절개를 하고, 절개한 면이 거칠거칠하거나, 무슨 뭐 절개를 예를 들어 디스크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너덜너덜해진 조직면이 제대로 치유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클린컷이 중요한데, 우리는 바이탈 펄프 티슈를 도마 위에 회를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칼을 가지고 그 횡단면으로 탁 자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환면 위에서 접근해서 그 내부의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알지 못하는 조건에서 나름대로 클린컷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뭘로 하냐 이거죠. 이 클린컷을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할 거냐, 그 카바이드 버로 할 거냐, 어, 그 상악동 막을 깎을 때 상악동에 이제 윈도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막을 테어링, 막을 찢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쓴다 그러죠. 막을 찢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그러면 펄프도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VPT의 대가로 알려진 리쿠치 같은 경우에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상악동 막이 찢어지지 않는 게 상악동 뭐 사이너스 그래프트의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물론 뭐 찢어져도 뭐 되긴 되지만 근데 상악동이 안 찢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탈 펄프 세라피를 하면서 그 펄프 조직이 굉장히 지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하이스피드 프릭션 그립, 뭐 스케일러 이러면서 막 펄프 조직을 막 그 힘들게 했을 텐데 이거가 어떻게 하면 잘 치유가 될 거냐? 그라인딩이 좋을까? 커팅이 좋을까? 그라인딩이라는 거는 펄프를 그 다이아몬드 포인트로다가 갈아낸 상태에서 그 갈려나간 펄프 티슈가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겠죠. 상악동 막이 안 찢어지고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면 커팅은 뭐냐? 커팅은 카바이드 버로다가 펄프 티슈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막 날아가겠죠. 그, 완전 고속으로 회전하는 카바이드 버에 의해서 펄프 티슈들이 사실은 접촉하지 않은 부분까지 갈기갈기 뜯겨져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냐? 근데 저는 상악동하고는 조건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게 다 날아가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VPT를 당한 펄프 조직이 아니라 그 밑에 어찌 보면 프레시한 펄프 조직이 남는 거죠. 프레시한 펄프 조직을 남기고 그 위에 MTA라는 어떻게 보면 멤브레인 역할을 하는 실링 역할을 하는 게 다이렉트 컨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VPT 술식을 당하느라 지친 펄프 조직을 남기는 것보다 그냥 그 펄프 조직을 다 날리는 게 커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카바이드 버를 쓰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펄펄 플로어의 맵을 노출할 때도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텍타일을 느끼기도 힘들고 약간 갈려 나가면서 이렇게 그 단면이 러프한 것보다는 카바이드 버로다가
그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무에 대패질을 했을 때 단면이 잘 보이는 것처럼 대패도 커팅이잖아요. 나무를 커팅하잖아요. 그 대패 날을 자세히 보면 그게 라운드버의 단면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푼 익스커베이터도 자세히 보면 스푼 익스커베이터의 로터리 버전이 카바이드 라운드버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 커팅이 맵도 노출하고 펄프 티슈도 괜히 고생한 펄프 티슈들은 그냥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크라운 프랩을 할 때는 최소한의 휘두름으로 묵직하게 어찌 보면 치면 따라서 등속 운동에 가깝게 포인트를 거의 비슷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타임 디펜던트한 그라인딩으로 가는 게 유리하고, 내부의 우식을 제거하거나 엑세스 캐비티 프리퍼레이션을 하거나 바이탈 펄프 서라피, 결국 다 똑같은 거죠. 그런 거를 할 때는 카바이드 버로 조직별로 다른 그 저항감을 비교적 좀 느끼면서 토크 디펜던트한 커팅 메커니즘을 복잡하게 얘기하면 토크 디펜던트한 커팅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조직별로 다른 저항감을 잘 느끼면서 더더군다나 맵도 노출해 가면서 그렇게 카바이드 라운드버를 써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치과 진료라는 건 사실 실용 학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 몰라도 이론을 잘 모르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돼요. 예를 들어 카바이드 버로 크라운 프랩을 했는데 너무 잘 되네?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VPT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패를 몰라. 그러면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제 스타일은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크라운 프랩을 이렇게 좀 묵직하게 최소한의 스트로크로 하고 카바이드 버로 근관 아동 내부를 저항감을 느껴가면서 가볍게 터치를 하면서 가볍게 터치를 해야 그 저항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 저항감을 느껴가면서 층층이 달라지는 맵에 대응하면서 더더군다나 요즘은 하이스피드를 써도 에어미러 같은 것 때문에 시야가 좋아져서 굉장히 체어 타임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제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공감이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지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